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닥터 이리로라는 주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웹앱 분야는 김영찬, 류현수님이 맡아주셨고, 서버 분야는 청기정님과 제가 맡았고, AI 분야는 교태우, 한종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주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서비스 소개하고, 분야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새로 정하게 된 주제는 닥터 이리로라는 방문진료 시범수업 활성화를 위한 웹사이트인데요. 닥터 이리로는 의료기관의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의사에게 방문진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둘의 커넥션을 돕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예약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란 거동이 불편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범 사업이 저희 현 상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의 그 주제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 사업은 2019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3년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의 좋은 성과로 3년이 더 연장이 되어서 2025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진료 참여 환자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 약 100여 명의 환자가 신규로 등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가 방문진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찾아 직접 연락하여 예약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톡톡의사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환자가 지역별 병원을 검색할 수 있고, 그 병원에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단순한 상담일 뿐 일정 조정이나 예약 확정은 플랫폼이 아닌 병원과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서 개선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저희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를 찾아봤을 때 방문진료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서 의사의 참여는 저조함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똑똑의사에 등록한 왕진병원이 몇 개 없었는데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방문진료를 할 때 의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고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복잡해서 의사가 큰 부담을 느껴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의사의 행정 업무를 이 웹사이트에서 보조해서 쉽고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똑똑의사와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는 점과 그리고 의사의 행정 업무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웹사이트는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지역에 직접 의사가 방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진료가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서비스의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을 크게 그려봤는데 메인 페이지가 있고, 환자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예약을 위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내역과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과 후기 확인 부분, 그리고 문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흐름을 피그마를 통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크게 보면 메인 페이지가 있고, 이제 환자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는 부분과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후기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들을 디자인을 해봤을 때 주요 기능이 크게 있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고 진료 과목과 증상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기준에 맞는 의사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예약 신청을 위해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 상황으로는 백엔드에서는 사용하는 기술이 스프링트였는데 AI와 협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쉽고 편리한 것이 파이썬이랑 장고라고 생각해서 이 기술들을 다룰 예정이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그리고 AI에서도 파이썬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가지의 큰 웹을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환자가 지역에 따른 의사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한 웹과 의사가 예약 신청 내역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를 위한 웹을 만들 예정입니다. 백엔드에서는 먼저 새롭게 시작한 장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설계, API 명세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향후 계획 말씀드릴 건데, 이게 발표를 할 때마다 리액트 네이티브 썼다가 프론트 썼다가 또 다시 리액트로 넘어오게 됐는데, 일단 빨리 기술적인 거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계속 작성했던 와이어프레임 보완하고 컴포넌트 설계하고 이미지 디자인 얼른하고 개발까지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AI 향후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환자가 관련 법령, 아무래도 의사가 집까지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또는 의료법 관련해서 이런 법령 또는 문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단 버튼식 챗봇 서비스를 일단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 매칭 보조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에게 또 후기를 남기고 그 후기에 대한 해시태그로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주제 구체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델들을 다 구현하지 못했는데,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완성된 모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 지역적인 제한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의사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이게 뭔가 시술을 하는 것은 좀 취지랑 안 맞긴 한데, 이런 점에서 의사를 좀 특정 타겟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교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문 진료를 할 때 모든 의료용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 아까 화면에서 그 증상이나 자세한 자기의 상황을 적을 수 있는 폼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 과목을 좀 더 특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폼 작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의견. 둘 다 좋은 생각이고 저희가 고려해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진료 과목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방금 좀 느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지만, 현재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방문 진료의 현재 현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문 진료 자체는 불법이 왔습니다. 방문 진료 자체는 불법이 왔고요. 근데 하지만 방문 진료라는 것이
환자가 동의하는 선에서는 합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방문을 한다는 그 환자의 동의에 있어서 동의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방문 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의사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환자가 난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불법이 되어버려서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잡은 거는 이렇게 방문 진료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만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특정하고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수가 아직 1000여 곳 이하의 천여 곳 이하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특정을 해버리면은 너무 지역적이게 돼버려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1000여 개의 방문 진료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도 모품 작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도 방문 사업이 현황이 전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의사와 진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점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일이 후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후에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방문 진료 시범 사업 물음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보면은 이제 대체로 1, 2, 3, 4 하고 적혀 있는 게 초고령 사회 진입 또 이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타겟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또 나이가 많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소비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또 기사들 첨부해 주신 거 보니까 방문 진료도 수익 내면서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비영리 모형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나온 대로 수익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선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돈이 적으니까 게다가 이제 타겟들이 일반적으로 소비력이 약한 사람들이면은 이런 방문 진료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황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소비하는 소비층이 고령화가 돼 있는 그리고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컴포지션도 개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대구 정확한 구는 모르겠지만 대구 그리고 서울 중구 같은 경우도 이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분들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서로 제휴를 맺어서 의사와 그리고 노인분들 그리고 환자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지금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발췌를 해서 내용이 적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방문 진료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회당 1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진료를 실시를 했을 때는 총 의사가 지급되는 금액은 10,000원이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그 말은 즉슨 곧 방문 진료를 1회를 하는 것이 그냥 의사 병원에서 약 16회 병원 진료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거를 하지만 의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좀 더 하는 부분, 저희도 어느 정도 말을 내려놓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보다는 저희는 현재는 의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서 참여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타겟층을 보면 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랑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러면 혹시 웹보다 앱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웹을 선택하는가요? 네. 앱을 선택하는 질문 주신 게 웹보다는 앱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앱을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앱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앱 지금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의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 하나를 통해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일단은 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발전을 해 나가면 앱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타겟층 자체가 노인분들이 많고 앱을 사용하기 그리고 웹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UI 개선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혹시 타겟층을 정확하게 사실은 노인분들도 타겟층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타겟층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노인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희 같은 아들딸들 있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노인분들이 직접 거동을 불편하다는 전제 자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는 것 때문에 웬만하면 보호자를 통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할지 아니면 타겟층에 그냥 보호자분들로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분들을 더 타겟으로 준다면 UI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능 관련해서 아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린 거가 하나 있는데 그 의료 관련 플랫폼을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의사분들이 되게 팀 내 라이센스가 없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평점 같은 걸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네가 먼저 날 평점 핑크받냐 이런 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이 평점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취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요 진짜 방문 진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좀 더 집중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후기를 지우고 좀 더 본연에 맞는 서비스를 더 집중을 네. 약간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미 분명히 있으면 이제 평가 입장에서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평가가 이래서 오히려 이 서비스를 이용고 등록을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입자가 기획되고 나중에 이제 성적을 평가하고 싶겠지만 처음부터는 회사가 등록되기 되어 있어야 이제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기나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일단은 그냥 조회수 같은 걸로 이제 다른 수치화로 이제 진행을 하고 다른 쪽에 집중하면 좀 더 이 분야의 서비스에 맞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딱 이 말이 나왔었는데 그 의사분들 프라이드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 분들이 이제 환자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실제로도 지금 저희 페이지 중에 나왔어서 일단은 적어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더 참고를 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 기준을 세워서 다음 발표 때 반영을 하고 그거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